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어제 이제 저녁에 방송은 따로 안 켰습니다.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말했다시피, 뭐 국내도 좋은 게 있었는데, 예, 부산이 이제 막판에 비기는 바람에 그게 좀 아쉽게 됐고, 고배당도 이제 핸디무, 뭐 무핸디무 섞어간 게 미국은 이기면서 이제 한 골 차가 됐지만 아릴날이 비긴 거라든가 멕시코도 비겼다는 거. 그래서 어제 무승부 좋아 보이는 거는 이제 어디였죠? 갑자기 그 팀 이름이 저 나라가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어제 어디였더라? 그 멕시코하고 묶어간 팀. 그거 하나만 이제 제대로 이제 적중을 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뭐 국내도 한 경기 뭐그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수리남 뭐 프렘 보면서 무승부 봤던 경기. 근데 이제 어제는 대체적으로 이길 팀들이 이길 것 같더라고요. 그 유벤 레알 그리고 맨시티까지. 해서 유벤하고 레알은 사실 마인도 1마인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더 높았는데 맨시티가 2마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주력의 2마인 그리고 중배당에 지금 보시는 중배당이 이제 3마인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었는데 전반에 이제 3대 0까지 봤거든요. 3대 0 되는 거 보고 그래도 메인은 적중하고 좀 그래도 조금 쉽게 가겠구나 했는데 5대 0인가 6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클럽 월드컵은 성적이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경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내일이 그러니까 인터 마이애미 포르투 빼고 내일 이제 오클랜드 시티하고 보카 주니어부터 내일 있는 경기가 아마 한 4경기? 내일도 아마 4경기? 근데 이제 수요일까지 합치면은 아마 한 8경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아마 4경기. 그러니까 화요일도 4경기이기 때문에 총 8경기. 그래서 오늘은 내일하고 모레보다 이제 경기 수는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일단 오늘은 가볍게 가보도록 하죠. 경기 수도 많지 않고 오늘은 뭐 골드컵은 따로 없고 클럽 월드컵만 있기 때문에 잘 좀 골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방송만 잘 들으셔도 물론 후원을 해서 조합이 가장 이제 뭐 정확하긴 하지만 대충 이제 방송에서 들은 내용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가셔도 도움이 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애틀하고 파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가 지난번에 이제 홈이래. 그 어쨌든 홈 기준으로 이제 파리가 이제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파리는 당연히 무난하게 이길 거라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졌습니다. 비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당연히 시애틀이 홈이고 아무리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시애틀 때문에 한번 처음에 이제 좀 한 폴 아쉬움이 있었죠. 왜냐면 미넨하고 어디였냐 그때 미국이었나? 그 두 개만 데려가면 될 걸 시애틀 괜히 껴가지고 고배당 조합도 그 파움의 무에서 이제 시애틀 승으로 바꿨다가 이제 말아먹었는데 시애틀은 홈이더라도 확실히 그 실력 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미국 그 축구 팀들은 인터 마이애미도 이제 메시가 캐리해서 그런 거지 사실 전체적인 남미 팀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홈인 거를 이제 별로 생각 안 한다. 미축 팀들은. 자 그리고 파리가 지난번에 비겼습니다. 저 승리를 못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1승 1패인데
AT전하고는 너무 다른 양상이긴 해요. 보타포고가 뭐 나름 조금 한다고는 하더라도 무득점으로 질 줄은 몰랐고, 그때 골 넣은 것도 업사이드인가? 그때 흡입차에 그것 때문에 좀 골 취소도 되고 좀 아쉽긴 한데, 파리하고 이제 보타포구의 경기를 보면은 물론 슈팅이 뭐 4배 정도 차이 나고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높긴 했습니다만, 사실 슈팅 수에 비해 유효 슈팅이 별로 없어요. 파리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짝 좀 고민이 되게 합니다. 물론 시애틀은 가볍게 이기겠죠. 근데 시애틀도 지난번 AT전에 결국은 한 골을 넣었고, 보타포구전도 한 골을 넣은 거 보면 그래도 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지더라도 골은 넣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왜냐면 AT전도 그렇고 보타포구전도 그렇고 슈팅이 밀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슈팅 수는 더 많았습니다. 2경기 다. 그래서 물론 파리 상대로 슈팅 수가 많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난번 파리도 결국 보타포구 상대로 압도적인 슈팅 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설마 파리가 2번 지겠습니까? 1마인까지 봅니다. 저는 1마인부터 시작합니다. 1마인부터. 즉 2마인을 고배당으로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 경기를 경험 삼아 제가 볼 때는 시애틀전에 완전 압승을 거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3.5 마인까지 봅니다. 그리고 시애틀이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득점을 꾸준히 했던 거 생각하면 언어보는 무조건 오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PSG가 뭐 골을 안 먹히든 안 먹히면 뭐 대승을 거두든 먹히면 뭐 3대1 스코어만 나와줘도 오버기 때문에 3.5 기준도 오버를 봅니다. 오버. 이렇게 보고 좀 마무리를 짓겠다. 파리 경기는. 자, 오늘 보면 이제 동시간대에 2경기씩 열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4시 경기입니다. 4시 경기. 그래서 그 다음에 AT하고 보타포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조의 팀들인데 일단 보타포구가 1위, 파리 2위, AT 3위, 시애틀 4위인데 뭐 아까 뭐 결장 부분을 크게 보진 않았지만 뭐 덴벨레 정도만 이제 좀 이슈가 있는 거지 그거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파리도. 그리고 시애틀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AT 일단은 1승 1패 파리하고 AT인데 보타포구가 2승으로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득실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AT 마드리드는 보타포구를 이기고 파리가 이기면 동률이 나옵니다. 2승 1패. 이렇게 될 확률이 좀 크긴 한데 보타포구 입장에선 뭐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AT의 최근의 이제 흐름인데 AT가 시애틀한테 3골을 넣었지만 결국엔 1실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시애틀 홈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슈팅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슈팅이 하나 더 밀렸습니다. AT가. 점유율만 근소하게 좀 앞섰을 뿐이지 슈팅이 거의 같다는 거는 보타포구를 상대하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AT 입장에서는. 왜냐면 시애틀도 잡았고 왜냐면 보타포구가 아마 그 브라질 리그에서 뭐 순위가 막 아주 뭐 우승권을 다투는 그 정도 순위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봤을 때 얘네가 뭐 리그 중간인가 뭐 몇몇 선수들이 좀 어디 이적인가 뭐 빠지면서 그 출혈이 좀 있었다고 제가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클럽 월드컵을 위해 이제 선수들을 좀 데려오긴 했습니다. 한 3, 4명 정도. 제가 알기로 뭐 키퍼, 미드필더, 뭐 공격 쪽에 조금 데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를 잠깐 하이라이트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보타포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애틀전 물론 막판에 시애틀이 슈팅을 좀 더 많이 때려서 슈팅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긴 했어요. 시애틀이 더 많긴 했습니다. 점유율도. 근데 일단 선제골도 넣고 추가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쫓아가는 입장이라 슈팅을 더 많이 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타포구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3연승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AT라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파리전처럼 뭐 두 번 연속 이기긴 힘들 것 같고,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3.5를 줬으면 언더가면 딱이긴 한데 2.5기 때문에 어느 보도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근소하게 AT가 좀 우세하다고 보긴 해요. AT도 뭐 공격력만 보면은 뭐 강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즈만의 장기간 이제 득점이 없고 너무 오랫동안 지금 열 몇 경기 동안 득점이 없지 않나요? 제가 보기로는 어쨌든 그리즈만이 크게 이제 팀 내 지금 상황에서는 득점력에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멤버들을 봤을 때 보타포구가 8위를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배당 대비 AT의 승은 메리트가 확실히 없습니다. 1.6의 배당을 굳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렌 쪽으로 봐야 되는데, 프렌이 이제 보타포구 프렌 정도의 배당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2배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렌이 가기가 좀 빡세요. 1.5가 안 돼서. 뭐 그러다가 갑자기 AT가 뭐 2대0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너무 어렵다, 제 입장에선. 뭐 1.5 이하를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만 이제 지향하지 않을 뿐이긴 한데, 갈 게 없으면 가야죠. 어제처럼 뭐 유벤승, 레알승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뭐 안 가겠다고 해서 뭐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갈 게 없거나 갈만하면 가야 된다 보는데, 일단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해요.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서 보타포구 2프렌을 봅니다. AT가 이기더라도 2점 차로 이기긴 힘들 거라고 보고, 만에 하나 파리처럼 또 잡아낸다면 오히려 보타포구 프렌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역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AT도 지금 마지막 경기라서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진 않거든요. 이제 AT가 비기고 그리고 보타포구가 2승 1무로 1위가 되고 파리가 이겨도 2위가 되기 때문에 AT가 떨어지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서 AT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AT 승을 봐야 되는데, 득실도 지금 파리한테 4실점이나 해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더라도 이제 대량 득점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같은 동률일 때. 사실 이제 파리하고 보타포구가 올라갈 확률이 크긴 하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AT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2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타포구. 2프렌승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경기 인터 마이애미하고 파움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프리킥 골을 보니까 와, 역시 메시는 메시다. 괜히 메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잠시만요. 다른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파리 덴벨레가 못 나올 확률이 좀 큰 것 같고, 잠깐만요. AT도 뭐 다른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확실히 유럽 팀들이 그 날씨에 대한 적응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 쪽이 훨씬 더 거기에 좀 적응이 잘 된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인터 마이애미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 뭐 아시다시피 뭐 메시도 있고 수아레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축에서는 뭐 나름 이제 메시가 이제 이적하면서 이제 쓴 일들이 많죠. 컵 대회도 우승을 하고 뭐 리그 우승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뭔가 그게 이번 시즌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반짝 이제 약간 뭔가 오픈빨인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가 지난번 알 아흘리하고 뭐 비기기도 했고 포르투전을 이기긴 했지만 역전을 해서 이긴 거거든요. 선제골을 내줘서. 그래서 파우메 같은 경우도 브라질 팀이고 얘네가 이제 포르투랑도 비겼고 알 아흘리 2대 0으로 이겨서 1승 1무입니다. 둘 다 1승 1무예요, 지금. 그래서 그 포르투랑 알 아흘리도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걔네도 이제 붙고 이기고 하면은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인터 마이애미하고 파움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그거죠. 비기는 거. 그럼 1승 2무로 둘이 올라갑니다. 그게 가장 좋긴 한데 뭐 그렇다고 인터 마이애미가 뭐 그럭저럭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당을 보시면 이런 배당은 좀 드물긴 한데 일단은 이 제가 얘기한 무승부 이 무배당이 오히려 거의 정배에 가깝습니다. 2.35.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인터 마이애미나 파워메 같은 경우 비기면 둘 다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우리 그냥 서로 살살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비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배당을 적게 줬습니다. 무승부 배당을.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 홈승이 이제 엄청 배당이 높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확률만 보고 가기에는 무승부 배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비길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 그렇게 무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아슬아슬하게 줄 타다가 한 골 먹히면은 포르투갈 알라을리를 잡는다는 전제로 가게 되면은 또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득실차도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가 홈이기 때문에 홈사이드 뭐 아마 완전 홈구장은 아닐 거예요. 마이애미 그 스타디움. 그래도 뭐 미국에서 열리니까 포르투보다는 좀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그래도 지난번에 포르투전 뭐 역전도 했고 뭐 파우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점이 없긴 하거든요. 포르투전도 그렇고 알 아흘리전도 그렇고. 근데 인터 마이애미가 확실히 슈팅은 밀렸어요. 그 포르투한테 2배 정도 차이 났고 점유율은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발이 이번에도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의 싸움인데 파우메 같은 경우에는 또 알라흘리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점유율도 밀렸고 많이 슈팅도 별 차이 없었습니다. 상대 자책골도 있었고 그래서 파우메는 오히려 포르투하고 할 때 점유율도 높고 슈팅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일 무난한 거는 프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프렌 뭐 그리고 그 경기장이 마이애미에 위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 경기장들이 뭐 이름이 바뀌면서 뭐지 홈이 아닌데 할 수도 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하드럭 스타디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확인을 안 해봐서 마이애미 스타디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이애미에 있다고는 하니까 그래도 프렘 보고 가야 됩니다. 이건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뭐 이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저는 오히려 배당 대비 인터 마이애미 프렘 보는 입장에서 역배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4.1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오히려 개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인터 마이애미 승에 이 정도 배당을 가져가기가 쉽진 않아요. 인터 마이애미가 뭐 원정 간 것도 아닌데 어느 분은 잘 모르겠고 파움의 실점을 봤을 때는 오버보다는 언더 날 확률이 큰데 일단 인터 마이애미 뭐 1대0, 2대0 승리까지 이제 본다면은 저는 역배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고 10시 경기입니다. 10시. 그래서 두 경기씩 나눠서 가든 뭐 섞어 가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어차피 내일 되면 배당이 또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프렌이 오히려 뭐 지금은 배당이 안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저게 오히려 바뀔 수도 있다. 정력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워매가 2.2대 배당인데 지금 인터 마이애미 쪽으로 이제 배당이 빠졌잖아요. 4.9에서 저게 더 빠지면은 가끔씩 그러잖아요. 프렌이 이제 마인으로 바뀌는 배당들이. 그래서 내일 10시 마감이기 때문에 배당이 계속 빠진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가는 게 좋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하고 알라을. 자, 요것만 하고 이제 갈 테니까 미리 추천 한 번씩도 눌러주시고 추천 감사합니다. 자, 포르투하고 알라을 가도록 할게요. 자, 포르투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인터 마이애미전도 아쉽죠. 선제골 넣고 역전 당하고 슈팅도 더 많았고 그리고 알라을리 같은 경우는 2경기 내내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 파워매전 물론 이제 아쉽긴 하죠. 그 전반 0대 0이었고 자책골이 제일 먼저 터진 골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었다면 점유율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공격도 좀 더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포르투 쪽으로 봐야 된다. 배당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포르투. 네, 알라을리도 오늘 이기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파워매전도 그렇고 인터 마이애미전도 비겼습니다. 1차전. 그리고 그때 트레제게 이제 PK만 넣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않았죠. 근데 그때 보면은 인터 마이애미랑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점유율은 조금 인터 마이애미가 앞서고 슈팅은 알라을리가 좀 더 앞섰기 때문에 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저는 포르투 승부 사이드로 봐야 된다. 지금 포르투의 마헨, 2마헨까지 배당이 더 떨어지거든요. 뭐 3.5마헨은 뭐 6.6배 거의 7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저런 경우 가끔씩 있죠. 그 해외 축구에서도 보면 비슷한 팀들끼리의 그 배당이 이제 2마엔, 3마엔을 받았을 때 저 정도의 배당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울버햄튼인가 막 4대 0으로 이기거나 그랬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물론 포르투 쪽 2마엔도 배당이 떨어져서 노려볼 만한데 알라을이 그렇게까지 뭐 3대 0, 4대 0으로 질 것 같진 않고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포르투 경기도 승보지만 고배당 갈 거면 핸디무 노려야 된다 봅니다. 어제치 유벤이나 레알, 맨시티처럼 뭐 아주 대승을 거두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언오버는 제가 볼 때는 한 골 차니까 뭐 2대1 스코어 해서 오버 가면 좋은데 알라을리가 득점이 없었고 포르투도 득점이 한 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버는 배당 대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배당이 지금 1.5밖에 안 돼요. 이럴 거면 그냥 포르투 승 가는 게 낫죠. 아니면 아싸리 그냥 1핸디무 아니면 뭐 좀 더 골을 넣을 것 같다 그러면 뭐 2핸디무까지 노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포르투 승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근데 비기면 의미 없거든요. 두 팀 다.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안 봅니다. 오히려 포르투가 못 이기는 그림 나오면 뭐 역배가 터질 수도 있다 보기 때문에 무승부는 의미 없다. 두 팀에. 무승부 하면 가장 좋은 게 어디냐. 인터 마이애미하고 파워매죠. 자기들이 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본인들이 비겨버리면 어부지리로 올라가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어제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맨시티 3마인을 가느냐 마느냐. 근데 맨시티 보니까 영입한 선수들도 뭐 로드리도 이제 뭐 다시 나오고 그리고 뭐 홀란드는 전 아직까지 좀 막 그렇게까지 막 높게 보진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영입한 선수들도 그렇고 포든도 이제 뭔가 좀 올라오고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뭐 데브라이너가 빠져서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요 정도의 그 느낌이고 합이면은 공격 쪽이 좀 더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어제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있긴 하죠. 또 강팀들하고 붙어봐야 되겠지만
뭐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잘 데려갔다 맨시티. 고민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 보시고 내일이 경기가 많죠. 그 다음날 것까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8경기. 내일은 낮이나 빠르면 낮, 늦게 되면은 아마 오늘보다는 좀 더 일찍 올 것 같아요. 한 6, 7시 늦어도 그 정도에 좀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시 넘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원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보기에 남겨서 쪽지를 주시면 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이제 가셔가지고 적중하시길 바랄게요.